하정우 수석은 어저께 저는 보도가 나오면서 접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직 접는 카드는 아닌. 접는 카드가 아니고 출마 쪽으로 거의 기울어진 카드 확실하게. 같은데. 예. 근데 조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제가 대통령 입장이면 되게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왜요? 아니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저렇게 약간 디플레이를 해가지고 지금 아니 나가지 셈이잖아. 말랬다고 나가지 그러면 많은 걸로 대통령이 들으시면 어떡해. 쇼한 거네요. 어? 쇼한 거야. 종종 아니, 뭐- 하시잖아요. 아니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가겠다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어떡합니까? 그러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이 워낙 아끼신다고 하시니까 뭐 저는 그래서 진짜 그게 농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통령이 아끼는 것과 예. 실제 저 포지션에서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문제예요. 아 그럴까요? 아껴서 내보내는 것도 있고 네. 아껴서 끌어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겠지. 아 그런가요? 워낙 전재수 의원이 원하는 것 같아요. 전재수 의원이. 그건 그러니까 분명하고요. 뉴스토마토에서 부산 북구갑에 유력하다라고 이제 뉴스토마토가 그렇게 단독 보도를 한 배경에는 제가 이제 분석한데는 누구보다도 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전재수를 저격하고 김경수까지 저격하거든요. 적어도 그런 물막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도 많이 됐고 주목도가 높고 또 전재수 의원과는 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구덕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그 인물로는 그렇다고 해서 구덕고등학교의 후배가 한 명 더 있어요. 누군지 누구요? 아십니까? 아 BTS? 아닙니다. 그러면. 제국의 아이들 임시완이 아 있는데 임시완. 임시완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BTS의 전국도 북갑이에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부산은 맞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찾아봐야지. 지금 임시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출마하라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니 그리고 왜 그러시죠? 저 병원이 형 집에 가서 술 마실 건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야. 그래서 지금 전재수 의원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이 외면하기 힘든 게 네. 만약에 하정우가 안 나와서 한동훈한테 말려서 이 꼬였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정말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가장 클 것 같아요. 그 점도 있을 거고 민주당이 사실은 부산에 정치 자원이 많으면 굳이 뭐 하정우 수석까지 그렇게 안 할 텐데 부산의 이번 보궐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출전할 만한 자원이 없어요. 근데 과거에 선거에서 낙선한 현역 의원들은 전 의원들은 꽤 계시잖아요. 있는데 꽤 계시잖아요. 두 분이죠. 뭐 박재호, 최인호. 최인호 의원은 공공기관 사장으로 갔고 아 박재호 전 의원은 지역구 본인이 있어요. 지역구가. 그렇죠, 근데 있죠. 일로 옮겨와서 출마하는 것도 그리고 경쟁력이 있을까도 좀 의문이고. 그리고 이제 하정우 마케팅을 지금까지 이렇게 세게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안 나오면 민주당이 대안도 없어요. 그렇지 맥 빠지는 맞아요. 거죠. 예. 그런 등등을 종합해서 나오는 쪽으로 정리가 돼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오면 선거 성격이 좀 바뀔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부산 북구의 성격이.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걸 보고 이제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대리전이 될 그건 이제 것이다. 그거는 한동훈의 주관적인 바람이고, 네. 그리고 나와 이재명의 대리전이 한동훈한테 유리하고 이재명한테 불리할까요? 아니면 하정우한테 불리할까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를 그냥 그 배경 아우라만 보내는 게 아니고 강력한 정책 패키지를 들고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선거가 이 보궐선거라는 게 짧기 때문에 인지도 싸움이고 그러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지금 부산 전반에 이 경제 침체나 일자리 부족이나 청년들이 떠나는 거나 이 문제에 있어서 실용적 어떤 선택 같은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부산의 현재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서의 전재수, 미래를 설계하는 미래의 설계자로서의 하정우 이게 그림이 되거든. 그러면 나머지는 다 구리구리한 거예요. 그냥 옛날 그 말만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저는 구도의 대비가 완전히 선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아니, 그래서 그 말씀- 쉬운 선거 아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는 부분이 부산이 그 과거에 비해서 네. 다운이 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죠. 지금 네. 뭔가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와중에 부산도 상당히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궐선거가 있는 북갑의 경우에는 과연 지금 북갑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전재수 의원이 거기서 몇 선 했어요? 삼선. 그랬다면 네. 거기가 지금 잘
잘 정말 번영하고 있다면 그것의 전재수의 역할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럼 전재수는 뭐 했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지역이에요. 네. 제가 볼 때 거기가 해운대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본인이 열심히 밑바닥까지 훑으면서 뭐 인사하고 그런데 과연 북갑 주민들이 인사하고 동네 형아 같고 아우 같고 조카 같은 국회의원을 원할까? 아니면 지금 뭔가 하나의 계기를 만들길 원할까? 그리고 지금 전재수가 삼선을 할 때까지도 별 변화가 없었는데 하정우가 오면 뭐 변화가 일어난다? 그건 어떻게 보장해요? 근데 또 나름대로 한동훈도 어떤 정치인이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제가 놀란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초선으로 지금 그 바닥을 훑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친화력이 그 보이는 그 까칠함에 비해서 친화력은 상당히 북갑 주민들한테 지금 그 먹혀들고 있는 게 스며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흥미 있는 지역이고 만약에 이러한 그 구도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런 그 상부 리더십에서의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기를 뚫게 되면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한동훈의 성공에서 끝이는 게 아니고 보수 진영에서도 뭔가 이제 하나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라는 희망감을 그 주변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긴 들었어요. 한데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삼선하면서 전재수가 바닥에서 친화력을 내세운 선거운동 빼고 뭐가 있냐. 한동훈도 그거 빼고 없어요 지금. 아니야 이제 들어갔잖아. 아니, 이제 그러니까 들어갔잖아요. 부산도 모르고 북구도 모른다고 봐요 저는. 그 정책 대안도 없고. 그래서 그 조금 이제 지금 선거의 성격은 마치 이제 그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중심이 돼서 부산만이 아니고 경남, 울산까지 일종의 이제 국민의힘이 못하는 장동혁이 못하는 동남풍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 이런 선거 운동인데 대항마가 생기잖아요. 네. VS가 생기면 쉽지 않아요. 네. 제가 배종찬 소장한테 이거 여쭤볼게요. 네. 아 그리고 이 참고 이 질문하기 전에 잠깐 역지도는 하고자 할 욕에 알지의 섬 도자. 야 좋은 일이다. 좋은 하고자 알고자 하는 섬 알고 하고자? 싶어 그러니까 알고 싶은 섬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욕지도가 알매에 대한 의외로 갈망이 학구열이 있는 대단해요. 네, 그래서 그 통영 중고를 거쳐서 정말 상경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그런 또 이 출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 우리가 혹시 아닙니다. 저는 마산 쪽이시잖아요. 마산에 가자. 마산입니다. 아 제가 아까 BTS 얘기했잖아요. 네. 그 BTS 청년 중에 정국이라는 예. 아세요들? 있죠. 예, 저는 네. 알죠. 그 친구가 만덕동 출신이에요. 아 북갑에. 만더. 암이네요.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 한국 여론평판 연구소 코프라 그게 여론조사 저거라고. 그 선거. 북갑 국회의원 적합도에 하정우 31, 한동훈 26, 박민식 21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이거 뭐 읽어드릴게요. 여론조사 결과는 인사인 경기 의뢰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 19일부터 20일 이틀간 부산 북갑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고 유선 전화 면접, 무선 자동응답 방식을 병행해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4.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정우의 파괴력에 물음표가 달릴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코프라라는 기관이 얼마나 이 알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라서 하우스 이펙트가 일어난지 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이 조사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보수 후보들을 다 합했을 때의 52. 전체 값이 더 절반이 넘는 52, 수준이거든요. 52. 그러니까 50이니까요. 근데 실제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 MBS 여론조사 이번 주 월화 수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상당히 부울경 지역이 물론 이제 울산과 경남까지 포함되겠지만 놀라울 정도예요. 부울경이 민주당 40, 국민의힘은 20입니다. 20. 20. 40대 20이에요. 근데 전체 평균은 15. 그죠? 전체 평균은 15. 15. 그러면은 여기서 하정우의 파괴력이 별로 없고. 물론 이제 뭐 출마 선언을 아직 공식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한동훈 뭐 박민식 뭐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우리 하정우 이 예열 정도 수준의 지지율을 보면
3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하정우라는 사람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첫 조사 결과가 나올 때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AI 수석, 하정우 이런 뭐 스펙의 또 자기 출신 지역 정도의 이 파괴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저 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 조사의 신뢰성 이런 거 많이 이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차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4점 몇인가 그래서 정상적인 조사가 아닌데 네. 그런데다가 저희가 보수 과표집 되는 여론조사 회사의 그렇죠. 대표적으로 저기서 읽을 수 있는 게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단일화 안 하면은 국민의힘이든 한동훈이든 안 된다라는 게 분명하고 저 조사 뭐 신뢰성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지만 저것만 해석했을 때 두 번째는 하정우가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저게 30%가 나왔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예,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민주당 정당 지지율보다 작게 나왔다. 배 소장님이 이 얘기인데 근데 이제 하정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북구 주민들이 누군지 그런데도 30%가 나오는 거는 이건 그냥 당에 대한 지지거든요. 후보가 누구든 상관없어. 거기에 뭐 하정우를 넣어도 되고 배종찬을 넣어도 돼. 그게 일단 기본이 3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보를 알아가고 후보가 움직이고 후보가 얘기하는 비전이 선거판에 이제 던져지고 이러면 여러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단일화 안 하면 진다. 보수는 무조건.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오늘 엎어놓은 것도 봐도 해당 행위다 하면 후보 교체해버리겠다. 박민식 지금 전 의원 박민식 후보는 나는 당이 하래도 안 한다 단일화.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있어. 이게 굉장히 난항일 거예요. 이게 마지막까지. 아마 3파전으로 끝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못 했는데. 이겨요. 네. 여기서 물론 이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 고성국 씨와 관련 있는 기관으로 강용석 씨가 운영하는 뭐 네, 그렇다고 알려져 합니다. 있는데요.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북갑이라는 곳이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라기보단 전재수가 원래 잘했던 지역이구나라는 그렇죠. 걸 우리가 네, 이제 네, 확인할 네.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전재수가 곧 하정우는 아니다. 라는 거를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소위 우파 과표집인데도 불구하고 극우로 분류되는 그 이영풍이라는 사람은 5%가 나와요. 네. 이 숫자가 참 묘한 것이 박민식과 이영풍을 합하면 27. 한동훈과 동률이 나와요. 26이 나와요. 네. 그런데 아까 저기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동훈서부터 이 보수 지금 출마자를 합하면 52가 나온다라는 네. 것에 그 함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얘기는 진짜 처음 해보는데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보다는 난 부분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욕지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거라는 거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기는 대표로서 이기는 거, 할 수 있는 거, 성공하는 쪽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근데 도대체 장동혁 대표는 무엇을 위해서 단일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보다 자기 당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거기 의원님 세금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정당 보조금들 다 받잖아요. 나라에서. 네. 근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지금 네. 당장 절박한 후보들이 그거에 순응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거는 좀 시간이 갈수록 오판이라는 그 현타에 또 시달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보니까 그냥 서로 무시하면서 선거를 치를 것 같아요. 없는 셈 치고. 지금 이제 오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쭉 들어봤더니 시도당별 선대위 구성하라고 방침을 내렸다. 근데 중앙이 그리고 좀 안 그거는 되는 원래 하던 거다. 원래 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중앙선대위도 곧 구성할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지금 다 외면하잖아요. 탈장, 뭐 절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치려고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장동혁 대표도 그런 기류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치고 그게 이제 자기 권위에 도전하면 그때는 쳐버리겠다. 후보든 누구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물과 기름처럼 선거를 치르는 건데 그런 선거가 좋은 꼴이 나겠냐고요. 절대 좋은 꼴이 안 나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당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발표할 때 우리는 물론 화면으로 보지만 굉장히 그 얼굴이 부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제 울었나, 어제? 김진태의 그 발언 있잖아. 결자 해지하고 서울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철렁 내려앉는다라는 그런 일련의 발언들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술 같아요. 많이 드셨으니까. 그러니까 부산 북갑이 여기만 좀 데이터로만 짧게 얘기하면 네. 이 지역이 상당히 이 연령대가 고연령 유권자들이 맞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이 부산 북강설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도전했지만 안 되는 그런 북부 구포 쪽 동네의 특성이 그래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반사적으로 이제 호남에서 바보 노무현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정우 AI 수석이 만약에 출마한다면 AI로 분석을 하겠죠. 본인이야 뭐 AI의 그렇죠. 기재니까. 근데 45%는 넘어가야 돼요. 득표율이. 그렇죠. 그러니까 전재수는 55%로 당선이 됐는데 전재수가 되는 이유는 이 고연령층을 녹여낸 거예요. 맞상대가 지난 총선에서 2024년 총선에서 서병수예요. 서병수. 부산시장까지 역임했고 네. 고연령층을 보수 성향의 고연령 유권자들을 끌어갈 법한 사람들을 왜 전재수가 가져갔냐? 재수가 아닙니까? 재수입니다. 아 그래 재수가 어찌 왔노? 막 어르신 허리가 어떻습니까? 아이고 재수야 고맙다. 이 마음 때문에 어머니 재수입니다. 그래 재수 왔나? 이게 재수가 통했던 거예요. 근데 하정우 수석이 이게 AI로 대신이 안 돼요. AI 들고 다니면서 안 되지. 패드를 보여주면 떼게떼게떼게 AI 어디가 어떠십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어르신들이 AI 좋아할까? 에이, 아이.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전략은 또는 국민의힘의 후보는 40%는 먹는 거예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40%는 먹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든 국민의힘 후보는 한쪽을 15%로 주저앉히면은 그렇죠. 그게 승산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몰라요. 근데- 그래서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김경수를 가격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정주준하는 이유가 네. 본인의 급을 대선 후보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원이 달라진다. 네. 이 노는 물고기의 수위 자체가 달라진 이 이른바 수위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들어질지는 근데 봐야 이제 되겠죠. 그게 이제 국힘 후보가 아주 약한 상대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영풍이 나오. 아니 지금으로서는 이제 당 안팎에서는 대부분 이제 박민식 의원을 꼽고 있는데 박민식 의원은 또 거기서 예전에 재선 의원까지도 했었었고 아무리 못 받아도 30%는 받는다라는 전제가 돼버린다고 한다면 아니 그 이제 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뭐 그렇습니다만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막판에 표가 쏠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렇지. 표가 갈라져 버린 네, 상태에서 갈라지죠. 끝나버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끝날지. 이게 네. 좀 뭐 지금 나온 아직 이제 데이터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이제 당연히 한동훈 후보가 다른 국힘 후보나 보수 쪽 다른 후보를 압도할 거다라는 건 예상이에요. 그런 결과가 나온 바는 없고. 근데 이제 화제성, 관심도하고 지지는 조금 달라요. 물론 인지도가 높고 화제성이면 아무래도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초기에 이제 그 지역에 이렇게 접속하는데 거부감이 덜한 건 있는데 네. 이게 부산 특히 구도심 같은 선거에서 핏줄을 무실 못해요. 아. 근데 한동훈 후보는 아예 그게 없어요. 네. 전재수는 그게 깊은 사람이고 네, 네. 하정우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 연고가 있는 거잖아요. 거의 구덕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또 자기 어머니 아버지 지인들도 있을 거고 근데 선거라는 게 이런 걸 무시할 수가 없는 데다가 한동훈 대표가 전재수 후보를 저격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낮은 행보를 보이잖아요. 두 개의 기조는 충돌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은 전재수를 찍지만 북구는 한동훈을 지키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네. 북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뽑지만 시장은 또 뭐 저기를 뽑을 수도 박병규를 있다 뽑을 수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전재수 입장에서나 아니면 한동훈 입장에서나 이렇게 교차 투표하는 자기를 지지하고 그 북구에서는 자기의 기대와는 다른 사람을 지지하거나 네. 혹은 자기를 북구에서 지지하지만 시장 선거는 전재수를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재수 욕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지역에선 마이너스예요. 그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이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냐면 2020년 선거면은 선대위원을 2020명을 모집을 해요. 2016년 선거면 2016명을 위촉장을 다 줘요. 이런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열혈 지지자들 2020명이 있다는 얘기잖아. 지난번에 2024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이제 자기 선거처럼 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한동훈 대표를 붙잡고 욕은 안 해요. 그러나 속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식을 자기가 혼내고 자기가 때려야지
남의 저기가 와서 때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재수 의원은 북구에 특화가 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한 효능 그리고 그분들은 효능감을 느껴서 계속 재선 의원 시켜줘, 삼선 의원 시켜줬을 수는 있는데 다른 부산의 시민들이 전재수 의원에 대한 효능감을 느낀 적은 없잖아요. 맞아요. 기대감이 있는 거지. 그렇지 기대감이지. 그게 내가 이게 또 그거 직접적인 느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다를 수도 아니, 있겠다 근데 이 생각이 이게 좀 들거든요. 지금 대통령 업무 수행, 국정 수행 지지율이 67% 뭐 이렇게 나와요 부산에서. 네. 그리고 부산의 정당 지지율이 40% 초반대가 꾸준히 나옵니다 민주당이. 그러면 부산 전체가 대구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네. 문제는 이제 지역으로 그걸 다 이렇게 틀어놓고 보면은 한 1~2% 차이로 지는 거예요. 지난번 총선에도 다 후보들이 1~2% 2~3% 차이로 그랬죠. 졌어요. 그랬죠. 막판에 여기 모자라가지고 네, 네. 그걸 뚫은 사람이 이제 전재수 한 명인 그렇죠. 거고 네. 그건 이제 전재수 나름대로 부산에서의 저력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박형준 시장이 살짝 숨었는데 한동훈 후보 뒤로 맞아요. 그렇잖아. 근데 이제 시장 선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박형준이 잘했냐 시장 2번 하는 동안에 그리고 하나는 전재수가 그럼 박형준보다 잘할 수 있느냐. 요거 두 개의 비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형준이 숨을 데가 없다니까요. 지금은 숨어 있지만. 그래서 지금 4월 30일까지는 일단 가능하죠. 일단은. 근데 이제 본인도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